네, 아베 정권이 지난주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아베 정부가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집단 자위권 법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 자위권 법안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뭐 집단적 자위권이 있고 개별적 자위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집단적 자위권은 기본적으로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가지고 공동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그런 개입될 수 있는 그 소지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원래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에서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자위대이거든요. 셀프 디펜스인데 말하자면 주변 국가가 자국을 공격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방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평화헌법의 틀인데 작년 7월달에 이제 그 집단적 자위권이 합헌이라는 것을 이제 아베 정권이 내각에서 가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지금 이 법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일본 자위대는 이제 세계 어디서나 언제나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정전된 상태, 전쟁이 중지된 상태에서 자위대가 후방 지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인 상태라도 전쟁터 현장만 아니라면 근접해가지고 후방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자위대 대원도 전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이전에는 되게 예를 들면 해적 퇴치라든지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재난 구호라든지 이런 역할에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탄약 수송, 그다음에 공중 구비우, 병력 수송 이런 것들을 지금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전쟁에 말하자면 완전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후방에서 밀접하게 지원하면서 전쟁에 말려 들어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한 전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말하자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이번 그 법안의 특징입니다. 네, 16일에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럼 남은 절차가 참의원에서 이제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통과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본은 이제 중의원하고 참의원이 있는데요. 모든 법률안하고 예산안은 반드시 중참 양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의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남은 것은 이제 참의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일본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언론이 지금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도 지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의 변수는 남아있지만 만에 하나 이제 참의원에서 부결되거나 참의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중의원에서 3분의 2로 재의결을 하게 되면 가결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하고 달리 일본은 이제 중의원 우위의 법칙이 있거든요. 예. 수상도 반드시 중의원 의원이 될 수 있고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하게 되면 참의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마 거의 100%에 가깝다 통과될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본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이 법안을 강행하려는 그 배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베 수상은 이 전후 체제 그러니까 평화헌법 체제라는 것이 미국이 강요한 것이고 이게 일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하나의 국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안보력, 국방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지금 거세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전륜발이 국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돼가지고 군사력,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일본의 어떤 외교적인 영향력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 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아베 수상이 말하는 보통 국가, 정상 국가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외무성이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1990년에 그 아버지 부시가 주도했던 그 걸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제 130억 달러를 전비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자위대는 이제 평화헌법에 따라서 뒤에서 이제 기뢰 제거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후방 지원 역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계 각국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 일본은 결국은 돈만 내고 어떤 말하자면 피도 흘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거든요. 성과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외무성으로서는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엄청난 전비를 지원하고도 왜 일본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느냐. 역시 적극적인 어떤 전쟁 상태에서 타국이 피를 흘리는 동안에 일본은 적극적인 참전으로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후방에서 밀접하게
근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제 아베 정권의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외무성의 뭐 10년, 20년이 넘는 그런 어떤 그 추진해왔던 그런 과정이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촉발된 것이 이제 중일 간의 도소 분쟁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인 어떤 군사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본 국내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 이것도 이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의 새 판을 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법안을 네, 통과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궁금할 텐데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가지게 되면 이제 하나는 역시 이제 한국으로서는 안보적인 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벌써 일본은 지금 앞으로 2020년까지 2,4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떤 말하자면 무기를 구입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본이 무기를 더 구입하고 중국도 역시 군비 증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동북아에서 어떤 군비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우선 한국에게 우선 당장 부담이 됩니다. 한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말하자면 한국이 어떤 이런 중일 갈등 속에서 실제적으로 국지전으로 가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그리고 한중 간의 경제 협력 이런 말하자면 양면성이 공생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중일 간의 직접적인 어떤 국지전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말하자면 미국을 택하느냐, 중국을 택하느냐는 상당히 이제 강요를 받게 되는 그런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집단적 자위권이 아까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일본의 어떤 군사력이 팽창되게 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뭐 후방 기지라든지 후방 지원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일본이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든든한 어떤 후방 기지가 형성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을 받는 후방기지 역할을 받는다는 건 좀 든든한데 반면에 또 한반도에 그만큼 일본 입장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번에 자위대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네. 자위대법에 이제 해외 일본인 구출 그 규정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에 지금 4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살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에는 이제 말하자면 피난을 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주로 미군이 움직이겠지만 일본 자위대가 적극적으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예를 들면 일촉 즉발의 단계이기 때문에 전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북한을 공격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상당히 이제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여러 가지 그 세미나에서 일본의 통합 막료장, 우리로 하면 이제 합참의장인데요. 네. 어디까지나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 역할이라는 것은 후방 군수 지원에만 한정된다. 사람은 절대 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탄약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송면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된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일본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만은 역시 한국으로서는 좀 면밀하게 이 법안 하나하나를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법안이 11개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법안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일어나고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됩니다. 네. 중국 경우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일본하고 그 생각구 열도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양국 관계도 좀 긴장도 높아지고 갈등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국은 벌써 이번에 이제 안보법제 목표라는 것이 가상적을 중국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중일 간의 여러 가지 고위급 대화도 있고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를 약간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미국으로서도 역시 중국이 이제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중일 간의 어떤 도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자동 개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꺼려하는 그런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4월 말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그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만들어진 신 가이드라인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 개입을 한다는 조항이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중일 간의 갈등 또는 군사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것은 말하자면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상호 간의 어떤 긴장을 또는 분쟁을 회피하라는 기본적인 그런
계획 또는 전략 또는 심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고 싶습니다. 뭐 중국의 반발도 반발인데요. 국내 반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본 국내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안보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아베 정권으로서는 좀 부담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조금 융화시키려는 반전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39%, 네.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금 42%거든요. 네. 안보법제를 찬성하는 일본 국민들은 26%인데 반대하는 국민이 2배가 넘습니다. 56%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내에서 상당히 이제 반발이 커지고 있고 특히 지금 11개 법률을 이렇게 이제 강행 처리하는 거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연립여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일본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내각에서는 이제 두 가지인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그동안 성공을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아베노믹스의 어떤 적극적인 성과를 어필을 하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내부 지지도를 올리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초에 또 이제 중국에서 승전 기념일 70주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일 간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도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면서 지금의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회대 일본학과 양기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